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에는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에 대반격을 나서자며 긴급 단위노조 대표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1,400명의 인원이 참석해 뜨거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새해에도 투쟁을 이어오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강북구청과 덕성여대 등 오랜 기간 싸움을 이어온 노동자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평일로 바꾸려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에 반발하며 전국 마트 노동자들이 반윤석열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와이퍼 노동자 209명이 전원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공장을 방문해 문제 해결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답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서재현입니다. 오늘 민주노총 뉴스는 이곳 건설노조 압수수색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그리고 건설노조까지 탄압을 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주노총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1월 20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발악이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민주노총과 일부 가맹 산하 조직 그리고 노조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연달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국정원이 영장을 들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국정원이 강제 진입을 시도합니다. 보이는 장소에서 자, 진입하세요. 보이잖아요.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 수요일 민주노총 간부 한 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의 과잉 병력 배치와 보수 언론의 악의적인 취재 행위, 화장실 출입도 못하게 막는 비인권적인 행위들이 벌어졌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에어매트와 타워 크레인까지 동원됐습니다.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에 비해 압수수색 과정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은 것입니다. 수요일 벌어진 압수수색은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지부의 간부, 그리고 제주 세월호 활동가에 대해서도 진행됐습니다. 목요일에는 건설노조 서울 경기 북부 건설지부 사무실과 지대 사무실 4곳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조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건설노조는 오히려 건설사를 압수수색해서 건설 비리를 밝혀내는 게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흔들림 없이 싸우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였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을 앞세운 반민주, 반민생, 반노동 정권을 용납하지 맙시다. 민주노총이 맨 앞자리에서 당당히 싸워나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윤석열 정권이 발악하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국가보안법 카드까지 꺼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또 말실수해서 엄청나게 국내가 좀 시끌시끌해지는 상황. 오늘 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것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이양되는데 최근 진보 진영에 대한 전방위적 공안 탄압으로 국정원이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구시대적인 공안 통치에 맞서 싸울 것이며 나아가 노동계약으로 노동자들을 옥죄는 윤석열 정권에도 강력한 규탄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윤석열 정권의 노조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10일 만에 긴급하게 소집되었음에도 1,400명의 대표자들이 모여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를 한데 모았습니다. 종합 투쟁 승리하자. 종합 승리하자. 승리하자. 투쟁. 긴급 단위노조 대표자 대회가 열린 킨텍스 제2전시장. 이날 대회에서는 양경수 위원장이 투쟁 계획을 밝히고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한 목소리로 올해는 반드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결의를 모았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과 민주노총의 격돌이 예상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일치시키고 이에 대한 우리의 태세를 단일하게 정비하고
함께 결심하고 함께 투쟁하겠다라는 결정을 힘있게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대표자 회의 이후 결의대회에서는 현장 투쟁 중인 화물 노동자와 한국와이퍼 노동자, 건설 노동자가 나서서 총파업 투쟁에서 승리하자고 외쳤습니다. 또한 가장 오래된 노조의 대표자와 신생노조의 대표자도 이번 투쟁에 힘을 모으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도 올라와 2월 4일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문화제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철진한 국가보안법을 들먹이고 노조 회계를 거론하며 민주노총을 반국가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윤석열 정권 공세에 조직적으로 대응해 노동자, 시민의 일터를 지킬 계획입니다. 개묘년 새해에도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추위 속에서도 투쟁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설 명절 맞아 투쟁 사업장을 방문해 이들을 격려하고 투쟁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해를 넘기도록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연대하기 위해 각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그중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분해와 덕성여대 분해의 농성장 방문을 취재했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분해는 구청장의 외면과 노조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겪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구청과의 교섭에서 출로가 보이지 않아 더 강한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결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구정을 곧 앞두고 있지만 저희 투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처럼 그 구정을 앞두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도 여러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다 같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면서 이번 한 해도 같이 뜻있는 투쟁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덕성여대 분해를 방문했습니다. 방학 중이라 캠퍼스에 활기찬 기운은 없었지만 조합원들의 투쟁의 열기는 학교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다시 임금 협상을 놓고 투쟁을 결의를 다지는 조합원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22년도 요구안 400원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3년도 임금교섭을 또 시작했거든요. 22년도 합의 끌어내고 23년도 임금교섭도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큰 소망입니다. 이외에도 전국의 투쟁 사업장에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방문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다 해고당한 노동자, 임금 협상을 하지 않는 사용자에 맞선 노동자, 투쟁하다 구속당한 노동자까지 2023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서 힘차게 싸울 수 있게 이번 명절 연휴를 맞아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누군가에게는 일요일이 단순히 쉬는 날이지만 마트 노동자들에게는 한 달에 2번 쉬는 일요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하려 하자 마트 노동자들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전국 9곳에서 마트 노동자들이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일요일이 마트 노동자들에게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약 10년 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지역 상인과의 상생뿐만 아니라 마트 노동자들의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 제도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 시작 후 국민제안 투표와 규제심판회의 등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무휴업 폐지를 하려다 국민과 노동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대구광역시가 일방적으로 의무휴업 평일 변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변경하는 행정해고를 발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여기에 항의하며 피케팅을 진행하다 폭력적으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의무휴업일 온라인 영업 허용까지 추진될 경우 밤샘 노동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더욱 침해됩니다. 의무휴업일 날 온라인 영업을 한다는 것은 대형마트 매장에 셔터를 내리고 그 안에서는 결국 노동자들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형마트의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따위는 내팽겨져 버린 것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려는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의 의도입니다. 마트 노조는 이번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가 마트 노동자들의 목숨을 내놓으라 하는 것이라며 반윤석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9명의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40일 넘게 단식을 이어간 한국와이퍼 이야기입니다. 노동자들의 단물은 쏙 빨아먹고 한국의 각종 세제 혜택은 다 누리고 떠나는 먹튀 행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와이퍼 노동자 209명 전원이 결국 회사로부터 2월에 해고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대표적 외국 투자 기업인 한국와이퍼는 작년 7월 일방적으로 청산 계획을 발표하고 이번 달 8일부터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전부터 있던 기획 청산 의혹에 회사와 노조는 고용안정협약을 맺었지만 너무 쉽게 위반되었습니다. 노조 분회장과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이 40일 넘게 단식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회사와 세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덴소 측의 기만 행위로 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한국와이퍼 공장을 방문해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용안정협약 준수를 위해 함께 연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거를 정부가 나서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잖아요. 대사관도 찾아가고 기자도 만나고 일본 국회의원도 만나고 일본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의 조합원 209명은 모두 시작과 끝을 노조와 함께 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들은 난방이 안 되는 공장 안에서 숙식을 하고 안산 시내와 국회 등 거리 곳곳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비를 넘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조합원들의 단결이었어요. 절대 흩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단결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역시나 여러 사회적인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동력도 우리 조합원들의 단결과 투쟁 의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기업의 먹튀행위를 막기 위한 투쟁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투쟁에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국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답은 없습니다. 반면 법원에서는 CJ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기간 내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조직적 힘을 모아 투쟁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임시국회 기간을 늘릴 뿐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CJ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CJ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중노의 재심 결정과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노동자들의 교섭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반대해왔던 국민의힘과 자본가들의 논리는 완전히 허구였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현대차의 불법 파견에 항의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불법 파견과 쟁의 행위에 대한 판결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인데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함을 알리고 손해배상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10년 전 사건입니다. 불법 파견을 은폐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10년 동안 손배를 맞고 해고된 상황에서 얼마나 괴로웠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사법기관에서 잇따라 노조법 2~3조와 관련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노동자가 노동자성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노조법 2~3조 개정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75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이 법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나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재 정권에 바른 소리를 내왔던 사람들이 주로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야 할 이 법,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끊임없이 기득권 세력들을 위기로부터 구출시켜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의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도 탄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벌어진 압수수색 그 이상의 탄압은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히 태세를 갖춰 싸우려 합니다. 민주노총은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1월 20일 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